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21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마이너스 6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오늘 시장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날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포지션 잡고 있던 종목들이, 테마에 안 맞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가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 자주 있는데요. 시장이 되게 좋은데 수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또 잘 버팁니다. 제가 어제 급나갈 때는 본전이었는데 오늘은 급등했는데 마이너스 6만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요. 어제 영상에 댓글에 질문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질문글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뒷부분에 보시면 수익률도 보니까 처참하네요.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딱 보고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을 뻔했어요. 근데 댓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산 투자랍시고 그렇게 표현이 약간 좀 그렇게 그렇긴 합니다. 분산 투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랍시고 이런 식으로 단어 써버리니까 제가 조금 이런데 조금 거부감이 약간 생기긴 하는데 그건 뭐 성격적인 부분이니까 뭘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적은 돈으로 이것저것 샀다 팔았는데 그렇게 적은 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1,000만원으로 투자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자면 예전에 좀 하다가 좀 날려먹고 그다음에 큰 돈 한번 날려먹고 나면 복구하는데 살아나는데 20년 걸립니다. 이거 경험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냥 이런 돈 없는 돈 땡겨가지고 인생 한 방이지 그러고 만약 팍 지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러가지고 성공해갖고 대박 나시면 다행인데 삐끗해갖고 잘못되면 확 지를 때는 좋죠. 뭐 짜릿한데 확 지르고 나서 손실이 발생돼 갖고 충격을 먹고 나면 그거 복구하는데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제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다시 시작할 때 겁이 나가지고 100만 원으로 한번 했었어요. 처음에 용돈 겸해서 이제 1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그때 한 20만 원 정도 있고 80만 원이 됐을 때 미수 풀배팅으로 한번 질렀습니다. 미수 풀배팅 지르면 80만원으로 미수 풀배팅 지르면 한 35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게 5승 LST인가 그랬는데 상장 폐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상장 폐지할 건 아니다 싶어갖고 팍 질렀는데 운 좋게 그 다음날 그게 상한가로 팍 돌아버렸어요. 상장 폐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상한가 2방 하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한 3, 4일 만에 잔고가 700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80만원으로 불과 3, 4일 지났는데 4일인가 지났을 때 7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10배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인생 한방이다 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다 잃었습니다. 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대박나는 거는 대박은 날 수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 1,000만원으로 제가 투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수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현금 투자를 했는데 몰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돼지열병 초창기 때 막 올 때 이럴 때 돼지열병 관련주를 1,000만원을 풀로 질렀는데요. 이게 한 3일 정도 됐는데 600만원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1,600만원이 됐습니다. 3일 만에.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에 그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풀배팅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600만원을 풀로 질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게 잔고가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을 날려버렸죠. 600만원 벌고 나서 900만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잔고가 700만원 남고 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매를 중단했었습니다. 방송 중단하고 매매 중단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마음 가라앉히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몰빵도 답이 아니구나. 잘못하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배팅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적은 돈으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로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 한 방이지 그러고 질렀다가 잘못 맞아버리면 뭐 솔트룩스 뭐 이런 거 챗 GPT 확 질렀다가 13% 빠져버리면 1000만 원에 13% 빠지면 130만 원 1,500만 원 질렀으면 거의 한 200만 원 날라가 버리죠. 복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봐가면서 위험 관리한다고 자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시장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하면 그냥 그 300만 원씩 5종목 딱 잡아가지고 그냥 막 갈 때까지 가자 그러고 딱 홀딩하면 되는데 시장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이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확 빠졌다가 오늘은 그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어제 이게 한 1점 몇 프로 빠졌는데 오늘 2.5% 내갖고 빠진 것보다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데 그냥 뭐 몰빵해놓고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다음 일부러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건지라고 하셨는데요. 유튜브 때문이면 제가 잔고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잔고를 처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종목 정도 쫙 추천해 놓고 그 다음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10종목 중에 한 3종목이 급등하면 그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목 이야기하면 와 그때 해갖고 돈 많이 벌었겠다 싶으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안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면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들으면 항상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구 해설 전문가가 해설하면 모든 게 완벽하죠. 골 잡아갖고 무조건 골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서 공을 차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잔고를 보여주고 하고 있는 걸 근데 보여주자 이런 컨셉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 지금 뭐 수익률 보잘것없다 그러시니까 한 3년 전쯤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었어요. 했었다가 중간에 인출하고 어쩌고 좀 계속 하다가 지금 현재 1,52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 해가지고 수익률 50%면 지불도 못 번 겁니다. 근데 바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고 3년 있으면 500만 원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순간적으로 뭐 몇 배 번다 이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반드시 여유 자금이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하는데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돈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금이 많지 적은 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일상생활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여유로운 자금이냐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유자금이라면 일상생활에 전혀 관계없는 여유자금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3년 넘어서 지금 이 금액인데 수익률이 좀 보잘것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했는데 이거 벌어가지고 뭐 되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새로 시작할 때 6개월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6월까지 끝입니다. 이 방송 제가 지금 매매하는 거는 6월까지 900만 원을 못 벌면 전업 투자는 끝나고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1월 달에는 좀 뭔가 꼬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잡았다가 손절하고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런 엉키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챗 GPT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거 급등하고 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딴 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그래서 손실이 좀 발생했고 2월 달에는 이제 정신 차려서 조금씩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0.92% 올랐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있죠. CPI 발표 나왔는데 예상치가 6.2였는데 6.4로 나왔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긴축 우려감 이렇게 됐었는데 나스닥이 0.5%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심했습니다. 기관이 거의 거래소를 한 5천억대, 그 다음 코스닥을 2천억대를 던져가지고 기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거의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 거래소 2천억 정도에 코스닥 1천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거든요. 기관이 막 파니까 외국인도 이제 이 뭐 심각할까 싶어갖고 조금 따라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미정 씨가 그 왜 의미가 있었냐면, 1월 소매 판매가 3.0%로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답니다. 소매 판매가 물건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얘기죠.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고용도 확실하게 지금 탄탄하고 소비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착륙, 연착륙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기가 꺾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충격을 받아서 확 떨어진 게 경착륙이고, 그다음 부드럽게 내놓은 게 연착륙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노랜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 내려올려 그러다가 안 내려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턴에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가 최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우려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스닥이 1% 정도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우려감에서는 나스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니까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쪽으로 해서 급등하는 이 포지션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이제 환율이었는데요. 이 환율이 만약에 그 긴축 우려감으로 달러 강세가 돼갖고 뭐 1200 뭐 90원, 1300원, 어떤 사람 1300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 1300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이 환율이 1283원인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외국인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급등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고, 외국인이 거래소는 그렇게 많이 안 매수했어요. 코스닥을 1600억 매수하고 선물을 94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선물을 팔았던 걸 다시 되샀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외국인은 올라갈 줄 알고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매수해서 잡아 올랐는데, 어제 꺾이는 바람에 여기서 기관이 막 던지는 바람에 선물 매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방으로 약간 위험 관리 해놨는데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올라가니까 매도했던 선물을 다시 되사갖고 되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은 계속 상방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어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랬죠. 기관이 대체로 보면 좀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을 2천억 매도할 때 뭔가 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거꾸로 거래소를 8,900억 매수하고 코스닥을 1,300억 다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샀죠. 여기서 다 팔아갖고 내놔놓고 여기 위에 올라가고 다시 사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보면 오늘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여전하게 상방 쪽 유효하다. 약간 불안했는데 이걸 되돌림으로 인해서 상승 쪽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상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요일을 앞두고 금요일 주말 앞두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종목 장세라는 생각을 하고 종목에 치중하면서 지켜보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상방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황이라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아침에 제가 보유 종목 홀딩하고 그다음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했는데, 이거 이 종목 추천 자꾸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여섯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조 시푸드하고 피코그램은 분할 매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사조 시푸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봄에 방류한다 했기 때문에 그 방류 관련해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언제 방류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면 눌릴 때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 관리하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피코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유의지정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눌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고, 내려올 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을 매수한다고 치면 3분의 1 배팅을 합니다. 33만 원 정도를 오늘 매수하는 식으로 매수했거든요. 이거는 사도 10%는 밀려버려갖고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피코그램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라는 의미는 투자 유지등이니까 10일 동안이니까 지금 3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7일 정도를 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3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7일쯤 지나고서 10일 됐을 때 투자 유지등 풀릴 때 그때 가서 추가로 배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1차로 지금 잡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오늘
하잉크 코리아 이거는 아침부터 뒤로 밀려가지고 포기해버렸고요. 그 다음 칩셋 미디어는 잡았다가 밀리길래 바로 정리해버렸고, KGTS하고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 매수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봤던 종목 중에 괜찮은 게 딱 오늘 제일 좋았던 게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이거는 그 외국인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이거 다시 추적해서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볼 것 없죠. 이거는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 좋으면 무조건 장대입니다. 제가 휴스틸 여기서 잡아가지고 지금 300만원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팔고 다시 잡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도 거의 준하는 상당히 이제 향상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챗 GPT라든가 그 다음 뭐 여러가지 그 PCB 회로 기판이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 4,600만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충 이런 느낌으로요. 5분봉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아침에 이쯤에서 50만원 잡고요. 그 다음 여기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100만원 잡고 눌릴 때 50만원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되돌려 갖고 마지막에 여기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100만원을. 그래서 현재 15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거나 이 자꾸 눌리니까 불안해 가지고 100만원 잡았다가 눌리길래 50만원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여기쯤에서 다시 올리는 느낌이 나오길래 여기서 다시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150만원 정도 비중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거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도 현재 좀 강해 보이죠?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거의 최고점 위치입니다.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의 매물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요 부분하고.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오늘 여기서 거래했던 사람, 요건 대부분 다 내려올 때 다 손절했기 때문에 요건 매물이 거의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보고, 여기가 지금 윗꼬리 요게 지금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월봉으로 보면 지금 없죠. 지금 앞쪽에.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가진 사람들은, 오늘 가진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일봉으로 했을 때 옆에 뭐죠? 요건 이해가 잘 안 되네. 굳이 하자면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해가 단타하다가 밀릴 때 손절한 사람 빼고,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샀다가 못 팔고 있는 사람 일부만 빼면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익이 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전고점 뻗겼을 때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강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재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KGTS는 이거 상용차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건 오늘 왜 잡았냐면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괜찮았습니다.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근데 이 상용차가 지금 재상장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상용차 인수했는 회사가 KGTS죠. 그래서 이걸 왜 좋게 보느냐면은 이 회사가 상용차가 전기차 쪽에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중국의 BYD인가 어디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하는 회사하고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괜찮은 걸 가져오면은 상용차는 차 자체가 괜찮죠. 옛날부터 무쏘 이렇게가 유명했기 때문에 괜찮은 차체에다가 엔진만 빼갖고 전기차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량 생산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용차 재상장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딱 그림이 괜찮아 보여서 이제까지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시도했었고, 그 다음 앞쪽에 매물 꺾고 돌렸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원 잡았고요. 물론 이제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하방은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종목은 이수페타시스하고 KGTS, 그 다음 피코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투자 유진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33만원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상황 봐서 추가로 또 잡고 이렇게. 왜냐면 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또 투자 유진 단일가 지정 걸릴 거 각오하고 땡겨버리면은
이제 놓쳐버리니까 한 33만 원 정도는 그냥 투자하자 이런 의미로 그냥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세 종목 오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휴스틴은 3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조정 나오긴 했지만 견조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정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죠. 근데 누르면 적어도 한 5일선 정도니까 굳이 뭐 선을 끝차면 이제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거 각오하고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그 가스관도 있고 수소관 강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수소관관 생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아제강인가 어디하고 이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 그 어쨌거나 이 수소관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그 뭐죠 원전 그 수출하고 나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싣고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이 흐름으로 지금 수소를 보충하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수소 강관 이런 게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300만 원 한 종목당 300만 원인데 이건 다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 정도 내려올 거 각오하고 내려오더라도 그냥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외국인이 대거 던져버린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서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은 이게 오늘도 못 가더라고요. 지금 재료는 좋은 게 다 나왔는데 못 올라가길래 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말 이게 실패작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차 환불은 정리해버렸고요. 얘는 50만원 가지고 있던 거 정리해버렸고 한국화장품 제조도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5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 환불 정리해버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50만원 다 날려버리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한국화장품 쪽도 앞으로 그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데모는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 얘는 인도 쪽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대충 보니까 굴착기 이렇게 땅막 파고 하는 그 앞에 들어가는 뭐 2천만 원짜리 그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은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지금 재건 관련한 회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쟁을 빨리 당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총공격이고 우크라이나도 총공격을 지금 봄에 한다 그럽니다. 서방에서 가져온 탱크 가지고 이제 한번 밀겠죠. 그래갖고 둘이서 진하게 붙고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더 가자. 이거는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끝날 것 같고요. 벌써 유럽 쪽에서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고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재건 쪽에 재료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요건 150만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인데 밑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150만원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진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현대해버다임은 어제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힘이 없어갖고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뭐 그거나 비슷했어. 그 다음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인데 원래 유신 100만원 가지고 있었고 한미글로벌 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거 아침에 유신 50만원 줄이고 마지막에 한미글로벌을 50만원 늘려갖고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왠지 딱 돌려놓는 이 모양이 괜찮아 보여서 물론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급등은 어렵겠지만 방향 돌렸다.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 비중을 약간 둘이 체인지했습니다. 한미글로벌 유신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목이고요. 7개 8개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뭐 내일 또 뭐 그냥 계속 하자 이렇게 해서 급등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수익이 안 났던 이유가 2차전지 쪽에 지금 뭔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AI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 솔트룩스부터 해가지고 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3배 당겨 올렸죠. 당겨 올리고 나서 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챗GPT 뭐 인공지능 쪽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바로 되돌리는 거는 조금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매물 수확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빠졌는 거를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끌어올리면 이 물린 사람들 존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충분히 밑으로 더 빠지면서 조정받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든지 시간 조정이나 기간 조정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밑으로 빠지는
조정이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갖고 매물 소화를 하고 여기에 물린 사람도 턴다 이런 얘기입니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더라도 또 뒤에 올릴 겁니다. 그럼 이 AI 쪽이라든가 그 다음 그 1월 달에 급등했던 로봇 관련주들 지금 다 꺾여갖고 지금 들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런 거 다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끌어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새로운 거 잡은 게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지금 계속 당겨 올리다가 이거 셀바스, 솔트룩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때하고 비슷하죠. 쭉 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다 끌어올리고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얘가 오늘 또 11% 12% 올랐네요. 올리고 나니 오늘은 이제 코스모 화학적으로 또 당겨 올리는 겁니다. 나도 2차 전지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이거는 이제 폐 배터리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얘도 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2차 전지 쪽의 재료로 그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꺾일 것 같으면 이렇게 무모하게 못 끌어올리거든요. 급락해버리면 그 끌어올렸다가 손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적어도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횡보내지는 상승할 것 같다. 이게 전제가 되니까 그냥 확 당겨 올릴 수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그냥 확 당겨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겨 놓고 또 한 3, 4일 쉬고 다른 것도 당겨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재료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노래 왔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가 않았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 그 뭐죠 그 어디 갔나 이수페타시스 해야도 별로 많이 안 올라갔네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여기에 제가 지금 꽂혀가지고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른 쪽으로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옮기지는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잘 가는 종목 구경하고 제 종목 그냥 그 관리만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읽어보고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